안녕하십니까. 생명마루 한의원 일산점 원장 이방원입니다. 오늘은 소아성장요법, 한방적으로 아이를 키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의학 고전의 황제내경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음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음체고 순전한 양체라는 표현인데요. 전혀 외부에 오염되지 않고 순전하고 여린 모습을 표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싹과 같아서 우리가 잘 보듬어 주고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좋으면 성장이 좋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아이들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방 성장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잘 먹고, 그다음 계절에 관계없이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고, 또 튼튼하고 잘 지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데, 또 현대생활이나 여러 여건들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장애가 된다면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되는 요인들, 마치 새싹이 자랄 때 위에 막고 있는 그늘막이 있다든가 아니면 작은 바위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치워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한방 성장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잘 먹고 그 먹은 것을 내 피와 살이 되도록 또 소화기능이 좋아야 될 거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큰 감기를 앓는다거나 또 아니면 만성적인 비염을 앓는다거나 이런 문제 없이 또 호흡기도 건강해야 할 거고, 그 다음 잘 뛰어놀고 심박동이 아주 우렁차게 뛸 수 있도록 잘 뛰어놀고 또 활동도 아주 원활해야겠죠. 이런 또 순환 문제도 좋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뼈라든가 근육도 아주 단단하고 또 길어야겠죠. 이런 근골격계 문제도 튼튼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내분비계라든가 호르몬 계통이 원활하게 발휘가 된다면 잘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가 한방 성장요법을 할 수 있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원인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보통 두 가지 크게 성장의 그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제1차 발육급진기가 있고 제2차 발육급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육급진기는 태어나고 나서 2살까지 보통 1년에 8cm에서 한 10cm까지 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왕성하게 키가 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탄한 수준으로 보통 5, 6cm 정도의 매년 성장세를 보이다가 사춘기를 와 맞부딪히게 되는 제2 발육급진기에 도달하면 다시 평균 1년에 8cm 이상 크게 되는 제2 발육급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태어나고 나서도 많이 커야 되고, 특히나 이 2차 발육급진기 때 많이 클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상은 또 그러지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텔레비전 문화도 그렇고 학원 문화도 그렇고 많이 앉아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몸 쓰임도 많이 약하게 되고 또 잔병 치료도 많이 하게 돼서 실제로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많이 커야 할 제2 발육급진기에 키가 크지 않는다면 1년에 8cm 이상이 크지 않는다면 요거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가까운 병원에서 성장적인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여러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잘 먹지 않고
그러면서 좀 마르고 활동량이 적어진 친구들은 소화 기능을 도와서 또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절만 바뀌면 감기 걸리고 또 만성적인 비염에 시달리고 그런 경우라면 또한 호흡기라든가 이런 면역력을 또 도와주는 쪽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뛰어놀아도 지치고 자꾸 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활동력이 떨어진 친구는 활동력을 높여주도록 또 치료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예민하거나 그 다음에 또 늦게 자고 또 스트레스를 다른 친구보다 많이 받는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심신을 같이 안정시킬 수 있도록 또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또 학원이라든가 또 뭐 텔레비전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 때문에 요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척추라든가 다리가 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척추를 교정해주고 척추가 튼튼해지는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 한 우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는 우물이 두 개가 있지 않고 하나만 있어서 가뭄이 들 때는 그 우물에 물을 퍼서 가뭄이 든데 적시고 또 그거로 밥도 해먹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마치 이 우물이 여러 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병 치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고 모든 에너지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한방치료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인과 그다음 치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5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성장판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성장판 검사를 이제 방사선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성장판 문제를 확인한 후에 앞에 5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장탕이라든가 성장단, 그 다음에 척추가 휘어 있을 경우에는 추나요법, 성장 추나요법, 그 다음에 다리라든가 이런 몸에 왜곡이 있는 부분을 펴주기 위해서 성장 침요법을 쓸 수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 보면 턱 자체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턱을 교정하는 치료를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성장에 도움되는 한약재를 살펴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녹용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북이 배 안쪽의 껍질, 구판이라고 그래요. 구판을 쓸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산존이라든가 백봉령 같은 약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뼈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가피라든가 홍화씨라든가 도추나무 껍질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잘 알고 계시는 인삼이라든가 황기 같은 보제를 써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처방을 진행하고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또 성장 단계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가 크려면 다리가 길어져야 됩니다. 예, 머리가 커진다거나 뭐 허리가 길어진다 그러면 좀 불균형적으로 보이고 또 키 크는데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클 수 있는 운동들, 그러면서 온몸이 균형되게 클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격한 운동들, 예를 들어서 요도라든가 뭐 역도라든가 위에서 아래로 짓눌리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거꾸로 달리기라든가 줄넘기라든가 또 물차기를 많이 한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다리의 성장판들을 자극하게 돼서 몸이 균형되게 또 길어지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심폐를 충분히 써야 됩니다. 우리 호흡이 목까지 벅차오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뛰어주고 또 그만큼 느리게 걸어주는 운동, 리드미컬하게 하면서 심폐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온몸을 또 같이 쓰게 되죠. 이런 심폐를 자극하는 운동을 쓰고, 그러면서 또한 온몸의 뼈 관절을 써야 됩니다. 아까 다리가 크는데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리 운동만 하면 점점 좀 불균형 되겠죠. 그래서 상체와 하체,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막 괴롭게 또 의무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건강하고 즐겁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마치 소나기밥 먹는 것처럼 하루 하고 며칠 쉬고 뭐 한 번에 종일 하고 이런 소나기 운동은 피해야 되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키 크는 좋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겠죠. 빨리 먹어서는 안 되고요. 왼쪽, 오른쪽 10번씩, 최소 20번은 꼭꼭 씹어서 균형되게 먹도록 해야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인스턴트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밥을 굶고 다이어트 하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 많은데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했을 때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니까 성장과 그 다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성장 시기에 따른 그 영양소가 좀 다른데요. 영유아기 때는 철분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콩이라든가 그 다음 계란 노른자에 맞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약간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복용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성장에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특히 이제 육류 단백질이 또 중요하니까 육류를 또 어느 정도 섭취하면서도 앞에 말씀드린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칼슘 성분입니다. 뼈채 들어있는 병어포라든가 그 다음 멸치 같은 음식들을 잘 먹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또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기질이나 비타민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몸의 에너지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탄산음료,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됩니다. 탄산음료는 안에 톡 쏘는 성분이 인산 성분이 있는데 여기에 칼슘의 성분 흡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키 크는데 정말 방해가 많이 되니까 콜라, 사이다 같은 음식도 정말 피하도록 해주시고, 과도하게 단 음식, 또 너무 자극적이고 맵고 짠 음식들을, 그다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들은 다 피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지만 한방적인 성장 요법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드렸고, 또 집에서 또 생활에서 주의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게 키 클 수 있도록 또 저희 한의사, 또 저희 한방요법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